자, 우리 이제 그 자바 교재 38페이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8페이지에 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늘 이제 두 개의 예제를 해봤잖아요. 그죠? 자, 38페이지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variable exchange example .jav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에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패키지가 챕터 02에 이제 섹션 01이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는 이 패키지 아래에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패키지 이름에서 우클릭 하시고 new 뭐 하시면 됩니까? 클래스 하시면 되죠. 클래스.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보고 합니까? 우리 교재에서 클래스 이름은 뭘로 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안 해줘요.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variable exchange example .java 돼 있잖아요. .java 빼고 뭐 이름만 주시면 되죠.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그죠? V 대문자로 넣고요. variable exchange example .java 쓰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전자 자, .java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름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클래스명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 그냥 finish 버튼 누르시고요. 자, 또 이제 public class variable exchange example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자, 요 이제 클래스 블록이라고 하죠. 클래스 블록, 클래스 블록. 커서 갖다 놓고요. 네임 메소드 작성하겠습니다. public 띄우고 static 띄우고 void 띄우고 main 초괄로 열고 스트링에서 S자는 대문자로 다음에 대괄호를 갖고 JRGS 그리고 이제 소괄호 뒤에 자 중괄호 열시고요. 그냥 엔터 하시면 단원 중괄호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코드상에 이 메소드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느냐 예제에 보시고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인 넘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감안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제 인티저 타입의 x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지금 이제 x라는 변수 이렇게 해서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 라인에서 다른 문장에 x의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x라는 변수에 3을 대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하고 같은 건데요. 이건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해서 x라는 변수 선언해주고, 정수 타입의 x 변수 선언해주고, x라는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정수값을 대입하는 거죠. 저장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x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변수를 만들고, 만든 변수에다가 초기값 3이라는 정수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저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인티저 타입의 y라는 변수 선언해 놓고요. 여기 이제 초기값을, 자, 정수값 5를 또 대입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이제 출력문 나오죠? system.out.println. 여기서 ln은 라인입니다. 출력하고 한 라인 줄 바꿈을 해라. 그런 뜻인데, 자, system.out.println 이런 식으로 몇 번 적으시면요 익혀져요. 자동으로. 출력문 하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자, 큰 따옴표 안에 보통 문자열 리터럴은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x 콜론 이렇게 주는데, 얘를 이제 지금 이제 제목으로 이제 주는 거고요. 자, 더하기, 자, x 더하기,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열면요 닫는 따옴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클립스에서. 다음에 쉼표 띄우고 y. 요거 문자열 리터럴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문자열 리터럴입니다.
자, 더하기 y. 예. 자, 아래쪽에 이제 코드가 더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인티저 타입의 템프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자, 대입유산자. 예. 오고, 자, x 값을 템프 x라는 변수 값을 x 변수의 값을 템프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요, 다른 변수에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x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무엇을? 예, y 변수의 값을 대입해라. 그리고 예, y 변수에는 자, 템프라는 이름의 이제 변수의 값을 대입해라. 그리고 이제 밑에 출력문 나오죠? 예, system.out.println 해서 자, x라는 자, 이거 이제 제목을 문자열로 주는 겁니다. x 콜론 해가지고 예,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하고 예,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고요. 뭐 혹시 여기 좀 코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요 예제 소스에 빨간색이 뜨는지 안 뜨는지, 빨간색 X나 밑줄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 됐으면 컨트롤 S 저장 하시고 예,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우리 실행하고자 하는 클래스 파일명은 variable exchange example입니다. 됐습니다. 예, variable exchange example. 예, 예, 요거 우클릭 하셔가지고 run as 들어가셔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자, 요 이제 콘솔 창에 요 이제 결과값이 출력문이 실행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예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 오타만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컴퓨터한테 지금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이제 언어를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자바라는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한테 일을 뭔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키고자 하는 일을 이런 명령어 코드로 작성을 한 거예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명령어 코드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러분이 저장을 하면 이클립스에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클래스 파일로 예, 번역을 해줍니다. 예. 만약에 이클립스라는 이런 툴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도스창, 여러분들 커맨드 창이라고 했죠. 거기서 따로 이렇게 컴파일 해주고 실행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클립스 안에서는 요 화면 안에서 예, 소스도 작성하고 저장도 하고 클래스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실행도 해주고 실행된 결과를 보여도 주고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클립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요 소스 코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상단에 패키지 ch02.section01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재 저기 뒷장에 다른 챕터에서 배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스상에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어느 위치에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예,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지정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에서 우클릭해서 new 클래스 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자동으로 예,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public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블락 안에 클래스 블락이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까지죠. 여기 안에 메인 메소드 블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 메소드 블락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메소드는요, 특별한
메소드고, 요거는 이름이 아무 이름이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딱 정해놨어요. 클래스 안에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해 놓으면 그놈을 찾아서 실행해라 라고 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메인이 아니고 메인 1, 2, 3 혹은 또 메인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적어 놓으면요 실행 안 됩니다. 네, 자바를 인식을 못해요. 규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크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실행이 되는 클래스와 실행이 되지 않는 클래스. 예. 실행이 되는 클래스는, 자, 우리 방금 우리가 실행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클래스들은 내부에, 클래스 블록 내부에 메인 메소드, 지금 요거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 예. public static void main 해서 이렇게 코드 제가 익히시라 그랬죠. 그죠? 요 메인 메소드 코드가 클래스 블록 내부에 있어야지만 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한테 클래스를 탁 넘겨주면요, 자바 가상 머신은 이 클래스 안에 내부에 메인 메소드를 찾아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이 메인 메소드 블록 안에 있는 이 코드를 하나씩 읽어가지고요,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클래스 파일 안에는 바이트 코드 형태, 자바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 플랫폼마다 자바 가상 머신이 있고, 자바 가상 머신에서 이 클래스 로딩을 시켜가지고 하나씩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서 실제 그 플랫폼의 그 운영체제 기계에 그 맞는 기계어로 변환을 시켜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 클래스라고 하고요.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 작성할 때 이 public static void main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들은 우리가 여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실행하게 해서 실행할 수 있느냐? 실행을 못해요. 실행이 자체적으로 안 되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하고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것도 이제 이름 붙여놨습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라이브러리는 사전 저 단어 의미가 도서관이죠, 그죠? 도서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실행 클래스 하나에 다수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 우리 라이브러리 저 도서관 이제 어떨 때 보통 이용하죠? 책 보러 갈 때 가잖아요. 내가 책을 살 필요가 없고 책을 만들 필요는 없죠. 가보면은 내가 필요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가서, 그죠?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거를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메소드가 없는 형태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요, 이런 메인 메소드나 또 다른 클래스로부터 사용되어지는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실행 클래스 로부터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는 라이브러리 클래스 형태, 메인 메소드가 없는 형태의 클래스로 만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습 시간에 뭔가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항상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넣죠. 이건 이제 실행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얘는 방식이 어디서 왔느냐면, 자바 언어 만들 때 다른 언어를 참조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C 언어도 C 언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바보다 먼저 이제 사용되는 이제 C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 언어에 보면 메인이라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바를 배우듯이 예전 분들은 C를 언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그래서 C 언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메인 메소드 만드는 것부터 배워요. 왜? C 언어에서는 메인 메소드 만들어야지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C 언어에서 함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함수라고 하고, 메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지만 이 그 메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이 자바에서 좀 참조가 돼서 우리 이제 벤치마킹을 하게 해주고, 그죠? 참조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C에도 메인 함수가 중요한데 자바에서도 이 메인 메소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바 가상 머신, 자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컴퓨터가 클래스 파일을 읽어 들여 가지고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행하는데 그 클래스 안에 내용물을 쫙 이렇게 열어서 보면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그 메인 안에 있는 내용을 요 명령어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주고요. 그 클래스 안에 딱 열어보니까 메인이 없어요, 그죠? 그럼 걔는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런 그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해서 쓰는 그런 이제 이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다른 클래스한테 이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은 명령들을 익히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문법 기초 문법 하실 때는 대부분 뒤에 우리 교재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여러분들 문법 배운 거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자바의 이제 문장이 한 문장에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끝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 흐르듯이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코드는 인티저 타입의 x라는, 자, 인티저 타입의 x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변수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게 대입한다는 거죠. 네. 3이라는 정수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x라는 변수도 인티저 타입이고요. 이 3이라는 값도 인티저 타입의 리터럴입니다. 리터럴이라는 용어,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3이라는 정수값을 인티저 타입 x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라 하는 문장입니다. 몇 번 들으시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코드 보면 뭔 말인지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인티저 타입의 y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자, 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제 y라는 이런 이 창고는 뭘 저장한다?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죠?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여기 이제 5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대입해라, 그죠? 그러면 y라는 자, 요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5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할 때, 대입할 때는 대입 연산자라는 걸 사용해서요. 오른쪽에 값을 주시고요. 변수는 왼쪽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3은 x 변수에 5는 y 변수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꺼내오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꺼내오는 방법은 창고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냥.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 옵니다. 그래서 요 system.out.println이라고, 자, 이거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혹은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println이라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이 콘솔이라는 창에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들 있죠. 소괄로 안에 있는 요 값들을 매개 변수 값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든지 이런 개념도 저기 다른 챕터 뒷장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소괄로 안에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면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system.out.println. 자, 요 명령어가 출력 명령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장에 보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저 x 콜론, 요거는 이제 문자열 리터럴을 의미합니다. 문자열 값, 문자열 값 자체. 그래서 뒤에 이제 있는 요 x는 뭘 의미하느냐? 요거는 변수명이에요. 자, x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해 놨죠. 그래서 변수명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x라는 변수에 얼마 들어 있어요? 3 들어 있죠. 3을 끄집어내서 요 자리에 집어넣어 여기에 이제 나타내라 이거예요. 3.
x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건 연산자고요. 뒤에 문자열 또 나옵니다. 콤마 띄우고 y 콜론. 자, 요건 이제 문자열 리터럴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y. 자, 이 y도 예, 변수명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y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이제 y에는 5가 들어가 있죠. 예, 요 변수 y에 저장되어 있는 5를 끄집어내서 요렇게 예,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x 콜론이라는 문자열 더하기 3 더하기, 자, 요 이제 이것도 문자열이죠. 문자열 리터럴 콤마 y 콜론 문자열 더하기 y 이렇게 하면요. 예, x 변수의 값, y 변수의 값을 각각 요 이제 가운데 자, 지금 문자열이 나오는데 문자열하고 연결을 해서 화면에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 콜론 자, 여기까지 예, 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요 3이라는 거를 요 문자열 뒤에다가 딱 붙여줘요. 붙여서 만들어줘요. 문자열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콤마 y 콜론 하면요. 요 3 뒤에 콤마 띄우고 y 콜론까지 예, 요 문자열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y. 자, 요 y가 가지고 있는 값 얼마예요? 5죠. 그죠? 5라는 값을 뒤에 이렇게 또 문자열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 더하기는 우리 산술연산이라고 하죠. 덧셈 할 때도 쓰고요. 문자열 연결할 때도 씁니다. 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의 긴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해다오. 자,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인티저 타입의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요거 이제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는데 요거 이름이 템프입니다. 템프. 예, 템프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템프라는 변수 선언을 했고요. 자, 선언을 하면서 예, 여기에 x 값을 대입해라. 자, x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얼마입니까? 3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템프에 x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3을 여기 이제 3이잖아요. 그죠? 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예. 기존에 이제 x 변수에 값 3은 그대로 있어요. 있고, 똑같은 값을, x 값이 3이구나. 그러면 이제 3이라는 값을, 똑같은 값을 템프 변수에다가 저장해줘요. 그러면 이제 템프 변수는 3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예, 왜? x 변수 값이 3이니까 똑같은 값을 이렇게 이제 x 변수에서 읽어서 똑같은 값을 템프에다가 저장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x 값을 y로 옮기고 y 값을 x에 옮기는 거. 예. 요거를 이제 지금 코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기존의 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 변수 x, y 변수 값을 옮길 때 바로 옮길 수가 없고요. 예, 임시적으로 예, 한쪽에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요 x 변수에 있는 이 3 값을 템프로 이렇게 이제 예, 옮겨서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x는 y, x하고 y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앞에 요 부분 이제 다뤘었으니까 대입문 y 변수의 값을 예, y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서 x 변수에 저장해라, 대입해라 그런 뜻이죠. y 변수 값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예, 요 5를 어디로? x 변수 값으로 대입해라. 그러면 여기서 자,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기존에 여기는 얼마가 있었어요? 3이 있었죠, 3이. 그죠? 3이 있었는데 이 3이 지워지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얼마다? 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3이 있었는데 y 값 5를 읽어서 x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요 원래 가지고 있던 x 값 3이 5로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규칙은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한다. 오래전에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거예요. 그죠?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변수는. 그러니까 새로운 값 들어오면 기존 값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값 5를 넣어주면 기존에 3이라는 값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x 변수는 이제 5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변수에 자 대입합니다. 무엇을? 템프 값을. 자, 템프는 원래 이제 x 값을 이렇게 이제 저장해 놓은 건데 3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은 건데 요 x에서 가져온 요 3이라는 값을 다시 어디로? y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그러면 원래 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원래는 x에는 3, 그죠? y는 5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요 5가 저장된 y에다가 템프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템프 값 얼마?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5가 사라지고 새로운 값 3이 탁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출력문 사용해서 x 변수 자, 제목 넣어주고요. s 변수 값, 다음에 y 변수 제목 y 변수 값을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x 변수의 값을 읽어보면 x에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5 들었죠? 5. 다음에 y 변수는 얼마 들었습니까? 3이 들었죠? 3. 자, 이렇게 이렇게 변수의 값과 문자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출력하면 x는 5고 y는 3이 된다. 그래서 원래 x가 가지고 있던 값은 3인데 x가 5로 바뀌었고요. 원래 y가 가지고 있던 값은 5인데 y 값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s 값은 y 값으로, y 값은 x 값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변수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막 교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소스 코드가 많이 길어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막 바꿀 때는 요 코드 활용하면 되겠네. 템프라는 임시 공간 변수를 만들어서 한쪽의 값을 템프에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템포에 x 값을 템포에 넣고 y 값을 x로 옮기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템포가 있고요. 자,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각각의 이제 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값은 여기서 보시면 3을 넣었잖아요, 그죠? 원래 3이었고 y 값은 5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x 변수의 값을 템포에 집어넣고 요 두 개를 이제 맞바꾸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는 5가 들어가고 y는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한 게 1번이 요 x 값을 템포에 집어넣는 거죠. 1번이죠. 그래서 이제 템포에는 이제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뭡니까? y 값을 x에 대입한 거죠. y 값을 x에 이렇게 대입했어요. 이게 이제 2번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1번이고 이게 이제 2번입니다. 그러면 y 값은 5인데 5라는 값이 x 변수에 이제 들어가면서 기존에 이 3이라는 이 값은 어떻게 돼? 없어지고 여기 이제 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템포 값을 요 앞에 자 x 값 임시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공간이죠. 요 템포 값을 다시 이제 y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템포 값을 y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3이라는 값이 기존의 y 값이 5인데 3이라는 값이 다시 이제 y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값은 없어지고 여기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값이고 이게 변환한 값, 속에 이제 값을 바꾼 결과 값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이죠.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끝낸 다음에 출력문을 이용해서 각각 이제 y 변수와 x 변수와 y 변수 값을 문자열 연결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스 3개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죠? 클래스 3개를 만들어 보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3개 보면 30개, 뭐 300개, 뭐 그 정도로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낫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이 38페이지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으로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보시면 정수 타입 나오죠. 자료형 데이터 타입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PT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정수 타입.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준수 타입. 그 밑에 보시면 변수는 선언될 때 타입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와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정수, 실수, 논리값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본 타입.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냥 우리말로 이제 기본 타입. 그래서 총 이제 8개가 정된다. 그래서 정수 타입에는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캐릭터 타입은 글자 저장하는 용도죠. 예, 글자 한자 저장하는 용도고, 실수 타입에는 플롯과 더블이라는 타입이 있고요. 예, 다음에 논리 타입. 논리 타입은 논리 값을 다루는 타입, 저장하는 타입인데 참 거짓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참 거짓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true와 false라는 값을 씁니다. 예, true 예, 다음에 false 이게 true false라고 이 글자 있죠. 예, 이게 참 거짓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논리 값입니다. 예, 그래서 요 논리 true나 false 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 불리언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타입 8가지, 자,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그 다음에 플롯, 더블, 불리언, 이렇게 개수 보시면 8가지 맞죠? 그 중에서 정수 타입 5개가 있고, 그죠? 자, 바이트 타입 1바이트 쓰는 거, 그 다음에 숏 타입 2바이트, 그죠?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 타입인데 문자 저장하는 타입이고요.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그게 이제 정수 타입이고, 롱은 8바이트 타입이 정수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의 플롯, 요거는 이제 4바이트 실수 타입이고요. 더블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정수, 실수 타입입니다. 예, 실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거 저장하는 그런 이제 타입이죠. 그 다음 이제 논리 타입, 불리언 값, 그러니까 true false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 불리언 타입. 이렇게 총 이제 8개의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자바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수 선언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인티저 타입만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인티저 값, 정수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해 봤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이런 타입들을 이용해서 이런 타입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이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그 표가 있는데, 자, 정수 타입 5가지라고 해서 바이트, 숏, 캐릭터, 인티저, 롱, 제가 PT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메모리 사용 크기라고 해서요. 그 이제 바이트부터 해서 롱까지 비트. 예. 그러니까 비트하고 바이트하고 변화는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트 크기.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는 지금 이제 정수를 내부적으로 표현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수 타입에서 뭐 바이트든 캐릭터든 인티저든 롱이든 첫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를 이제 숫자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예.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40페이지에 자, 이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여기서 캐릭터 타입을 딱 제외해놨죠. 왜냐면 캐릭터는 정수 타입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지만 문자 저장하는 용도죠. 그래서 요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요 정수 타입 모두 부호가 있는 사인드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 제일 앞에 이 1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이 된다 해서 그 이제 설명입니다. 그림이고요. 0일 때는 양수 최상위 비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비트가 0일 때는 양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1일 때는 음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얘가 있는데,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일 앞에 그 부호 비트가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0페이지하고 이제 41페이지 여기 이제 걸쳐가지고요. 진법, 진수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이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10진수인데
이 기계는 이진수가 편하다는 거지. 왜? 이진수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잖아, 그죠? 0과 1. 그러면 8진수하고 16진수를 왜 쓰느냐? 이진수를요, 이진수는 0과 1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00, 뭐 00, 10, 10, 00, 00 하면 자릿수가 많이 이제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야. 이진수 자릿수로 이렇게 0, 1, 0, 0, 1, 0, 1, 0, 0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짧게 표현을 할 때 8진수나 16진수를 쓰면요, 변환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변환하기도 쉽고, 이진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8진수나 16진수로 이제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8진수, 16진수인데, 특히 이제 요 16진수, 여러분들 이제 교재나 이런 데 볼 때는 보통 16진수를 많이 다루죠, 그죠?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이진수, 18진수, 10진수, 16진수가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변환을 시키는지, 요런 거는 보통 이제 자격증 시험 칠 때, 자,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꿔라,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예. 선생님 저거 알아야 됩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 공식, 이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공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변환하는 거, 역으로 변환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의미가 무슨 의미다 정도만 일단 보고요. 지금 우리가 변수 이제 우리 저 자격증 시험 뭐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자, 이런 표현을 자바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거기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설명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입력한 값을 리터럴, 자,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 변수에 대입할 정수 리터럴은 진수에 따라서 요 리터럴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쪽에 한번 보세요. 자, 이진수 리터럴은 제일 앞에 0B 혹은, 자, 요 0B에서 소문자 B나 대문자 B 똑같습니다. 소문자 B 해도 되고요, 대문자 B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는 이진수야 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0B라고 붙이면 돼요. 자, 여기 화면, 이거 좀 지우고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12라고 했으면 대부분, 자, 우리 이런 진수 같은 거 이렇게 안 배운 사람 읽어보세요 하면 1011이네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죠? 맞죠? 1011. 맞잖아요. 1012, 1011 맞죠? 그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1011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코드로 다룰 때, 자, 이진수가 0과 1로 되어 있죠? 이진수로 1011이라고 내가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뭐 붙인다? 0과 B를 여기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B라고 앞에 붙이면, 이게 0B 붙일 때 소문자 0B도 되고요. 여기에 자, 0B 이렇게 대문자 0B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1011이 이진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수 리터럴 데이터 값 자체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바에서 규칙이죠.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인티저 x는 0b1011 돼서는 이진수 값을 지금 이제 x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구나, 대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인티저 y는 0b1011 10100 됐으면 뒤에 10100이라는 이진수 값을 y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하는구나, 대입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8진수도 한번 볼게요. 8진수 같은 경우에는, 자, 8진수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숫자 앞에, 자, 뭘 붙이느냐. 8진수는요, 이진수는 0과 1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8진수는 0에서부터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8가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다음이 뭐예요? 우리 10진수는 10이잖아요. 8진수에서는 0, 1, 2, 3, 4, 5, 6, 7, 8, 5, 6, 7 다음에 8이 아니고요. 1, 0입니다. 자리 올리면 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여기 0에서부터 7까지만 쓰는 거예요. 예. 요 7 다음에는 1, 0이라고요. 1, 0. 10이 아니고 1, 0. 예. 그 다음 숫자가. 그래서 요 8진수는 거기 이제 보시면 11, 3 이라는 제가 13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10진수가 아니라 그냥 1, 3을 읽었습니다. 자, 8진수 1, 3과 8진수 206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10진수인가 이제 8진수인가를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숫자 0을 붙입니다. 숫자 0. 숫자 0을 이렇게 붙여요. 숫자를 그냥 쓰면요 10진수가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0을 붙이게 되면 얘는 8진수를 나타내는구나. 8진수 리터럴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진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7 요 사이에 숫자 규모만 쓴다 그랬죠. 요거까지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진수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자, 밑에 10진수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10진수는 그냥 숫자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쓰시면 되고, 16진수. 자, 16진수는 숫자 규를 16개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규는 0에서부터 해서 1, 2, 3, 4, 1, 2, 3, 4 해가지고요. 9까지. 0에서 9까지 10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 16가지 숫자 규를 쓴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쓰느냐? A, B, C, D, E, F. 알파벳 A부터 F까지 씁니다. 6개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16진수 숫자에는 알파벳 A부터 F가 숫자 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이제 보시면은 인티저 타입의 x 변수 선언하면서 뒤에 0 x 다음에 b3이라고 되어 있죠. b3 여기서 요 b b가 글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16진수 숫자예요. 그래서 10진수로 따지면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B3이라는 16진수인데 16진수 리터럴을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 0x를 붙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소문자 x를 넣어도 되고요. 0x 대문자 x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요거는 2a 자, 0f 제가 동그라미 칠 때요. 여기 0이라고 하는데 여기 슬래시 이렇게 긋잖아요. 이거 왜 긋느냐면 오자하고 이응하고 0하고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0이라는 거를 조금 확실히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이제 짝대기를 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A0F라는 요거는 이제 16진수가 되겠죠. A라는 거는 10진수의 10하고 같은 거고요. F는 10진수의 15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로 되어 있는 리터럴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0x라고 앞에 붙이는데 이때 이제 소문자 x도 되고요. 대문자 x도 되는데 0x를 붙이시면 16진수 리터럴을 데이터 값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진수, 8진수, 16진수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은 그 뒤에 이제 10진수 값으로 변환을 할 때 이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각각 주석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값이 다 있는데 그 자리값을 이용해 가지고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주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규칙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이런 이제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어떤 정수값을 집어넣을 때 10진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진수 리터럴, 8진수 리터럴, 10진수는 당연하고 그죠? 리터럴, 16진수 리터럴까지 자, 이런 진수의 이제 정수값을
변수에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